네,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신흥국의 통화가치 급락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 또 전문가 모셨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문함중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또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신흥국의 불안, 이 부분을 먼저 전반적으로 정리부터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최근 흐름 자체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엔화나 뭐 스위스 프랑 이런 쪽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 환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IMF 부총리가 그 일본은행의 그 채권 매입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해도 엔화의 그 강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엔화 강세를 부추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11월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와서 일단 지지력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0.61 선에서 좀 강보합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이런 신흥국 금융 불안들이 좀 이슈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아르헨티나 페소화 같은 경우에는 그간 중앙은행 입장에서 매도 개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 상승을 좀 억제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는 그 중앙은행이 개입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이 급등하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신흥국의 금융 불안들이 향후 당분간 지속은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 지난주 발표됐던 중국의 PMI 잠정치 자체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서 좀 연유하지 않았나 그런 원인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신흥국의 통화가치 급락, 특히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악재가 이것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됐었는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또 계기가 된 것이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였잖아요. 테이퍼링이 이제 정말 실시가 되고 앞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될지에 따라서 또 신흥국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던 적던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FMC 회의 결과에 대한 그렇죠. 경계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적 완화 추가적으로 좀 100억 달러 정도 추가로 축소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 시장을 본다고 하면 21일, 22일 이틀간 좀 달러화가 좀 그 엔화나 유로화 대비해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난 부분들이 좀 역시 반영된 부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 미연준의 양적 양화 100억 달러 추가로 축소를 해서 그 자산 매입 규모 자체를 65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고 해도 뭐 결국에는 새로운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효과 자체는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설령 그 추가적인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망 매물로 이어져서 그 달러가 반락으로 가는 또 방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의 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뭐 이험 통화들의 약세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사실 미국의 테이퍼링 이런 요인들보다는 이제 지난주 있었던 중국의 그 경기도나 운영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컸던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신흥국 통화들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도 이미 경제 상황이 골마 있었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정부에서도 환율 방어에 대한 의지가 이제 뭐 사실상 포기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없어졌고 이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악재가 나오면서 안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환율이 특히나 더욱더 급락을 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는데 중국의 경기 불안이 그렇다면 앞으로 신흥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신흥국에 대한 영향은 계속 이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그 둔화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은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저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발표됐던 중국의 HSBC PMI 잠정치를 본다고 하면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이 기저에는 이제 연말에 나타났던 단기 금리 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지금 연초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계절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이런 긴축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조업과 관련된 이런 심리 지표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투자가 부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내수 소비를 통해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최근 선진국들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 중국의 경착륙 우려까지는 좀 섣부르게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에는 PMI 같은 제조업 지표 자체가 단기간 내에 좋아질 가능성을 상당히 낮다는 부분들을 좀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흥시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경착륙까지는 하지 않을 테지만 연착륙은 할 테지만 그래도 신흥국에 뭐 호재가 되지는 않겠다. 경기 상황이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지난해 뭐 5, 6월 인도네라든지 인도네시아의 통화 가치가 급락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도 아시아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급락했을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아시아 신흥국 내에서도 차별화는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특히나 펀더멘털이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현재 시점만 놓고 예. 뭐 이게 이렇다 저렇게 저건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신흥국 전반의 위기까지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신흥국 중에서 좀 외환 시장이 불안한 국가들이 몇 국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터키, 칠레 이런 5개국들의 외환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5.5%로 지난 2011년도에서 12년도 있었던 그 유럽 사태와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 유럽 사태의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8% 정도 차지했던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작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 그 아르헨티나와 같은 좀 유사하게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그 단기 해체 대비 좀 그 애완 보유가 충분하지 않은 국가들 위주로 좀 고위험 국가들에 대한 그 외화 유출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신흥국 리스크에 대한 영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뭐 선진국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좀 나타내고 있는 한국과 대만 같은 저위험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전염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향후 포트폴리오가 재편이 되는 과정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대만과 한국과 같은 저위험 국가들의 상대적인 매력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위험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079원대로 다시 1,080원대를 하회하고 있지만 요 며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아시아 신흥국 통화와 함께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결국에는 한국이라고 해서 예. 신흥국의 금융 부담을 폐해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조와 흐름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연초 이후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 연준의 테이퍼링 기대감 자체가 그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원화 강세를 좀 예측은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원화에 대해서 좀 달러를 매수하는 포지션으로 좀 바꾸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기인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 상승을 기대해서 좀 물량들이 출회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사사분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달러의 매수 우위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더불어서 이제 1월 금통위 이후에도 지금 현재 한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원화에 대한 매도 베팅을 좀 부추기지 않았나 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 흐름 자체가 단기 급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담감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아르헨티나와 신흥국 금융 불안 영향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3월 그 앨런 의장이 취임하고 나서 FOMC 회의에서 좀 매파적 성향이 좀 짙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속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달러 그 환율의 상승 압력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추석 연휴 전까지는 이제 1,070원대 후반 중심으로 좀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환시장 동향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준 연구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